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 초보자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7대왕 세조는 1468년 제위 14년을 끝으로 아들 예종에게 양위하고 양위한 바로 다음날 사망합니다. 이렇게 즉위한 조선의 8대왕 예종 이황은 세조의 차남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장남이 아니라 왜 차남이 뒤를 이어 왕이 됐을까요? 세조에게도 장남이 있었습니다. 왕위 찬탈로 왕이 된 세조였기에 정권이 초반엔 불안정하여 즉위하자마자 아들을 세자로 임명하니 바로 의경세자였습니다. 의경세자는 아버지와 완전 다른 성격이었는데 성품이 온화하고 공부하는 걸 즐겼으며 시문에도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죠. 아버지와 성격은 딴판이었어도 의경세자는 세조와 부자지간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세조와 세조의 아내 정희왕후가 이토록 주변 평판이 좋은 의경세자를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경세자의 건강이 좋지 못했고 세조 제위 3년이었던 1457년 20살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세조가 직접 의약품을 공수할 정도로 아들 회복에 정성을 들였으나 치유하지 못하고 사망해버렸죠. 이를 두고 전설에서는 세조가 꿈속에서 자기 형수님, 즉 자기가 죽인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나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며 저주를 퍼부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들 의경세자가 실제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의경세자가 단종보다 먼저 죽었기에 이 이야기는 그저 재미로만 전해지는 전설이랍니다. 1457년 의경세자가 사망하자마자 그 해 바로 당시 8살이었던 차남 해양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합니다. 사실 세자가 죽을 경우 그 동생이 뒤를 잇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즉 세조의 손자가 세 손에 책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조는 의경세자 사후 그 동생을 세자로 책봉했는데요. 세조가 장남 의경세자를 워낙에 예뻐했던지라 왜 원칙을 무시하고 동생 해양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는지는 설만무성할 뿐 정확한 세조의 의중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로는 손자를 세손으로 책봉하면 자기 둘째 아들이 자기처럼 삼촌으로서 왕 욕심을 낼까봐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둘째 아들을 세자로 임명했다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8살의 나이로 세자가 된 세조의 둘째 아들은 3년 후 당시 최대 권세가였던 한명회의 딸과 결혼했고 다음에 12살의 나이로 아들까지 낳습니다. 무려 12살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로써 한명회는 이제 외척으로까지 군림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얼마 못 가 갓난아이였을 때 사망하고 한명회의 딸 세자 빈마저 사망합니다. 별 수 없이 세자는 다른 후궁들 중 한씨를 새 세자빈으로 책봉했고 1468년 19살의 나이로 즉위합니다. 19살이 젊은 나이인 건 맞지만 그래도 사리분별은 다 할 줄 아는 나이잖아요. 왕이 된 예종도 예종 나름 정치판 돌아가는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말년에 매듭짓지 못한 게 구공신 대 신공신의 대립구도였습니다. 세조는 태종 이방원과는 달리 신숙주 한명회 등 자신의 쿠데타에 도움을 준 공신들을 토사구팽시키지 않고 그들의 기득권과 권세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조 말년 세조는 세조의 두 양팔 한명회와 신숙주를 일시적으로 하옥시킨 적이 있을 정도로 조금씩 공신들을 견제하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세조는 새로운 공신들을 육성해서 기존의 공신들의 세력에 대항시키고자 이시의 난과 이만주 토벌전쟁에 공을 세운 젊은 피들을 파격 승진시키며 하나의 새로운 세력을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대 후반 최연소로 영의정에 오른 구성군 이준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20대의 나이로 최연소 병조판서에 오른 남이가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오늘날의 국무총리, 병조판서는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나 세조가 이렇게 신공신을 육성한 게 말년이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그렇게 왕이 된 예종은 아버지 세조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듯합니다.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공표한 인사 개편에서 남이의 병조판서직을 파직시키고 좌천시켜버린 겁니다. 새롭게 즉위한 왕의 총애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남이는 자기 측근들을 만들어 자기만의 이 남이 라인을 키워나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남이가 접촉한 사람 중 한 명이 유자광이었는데요. 훗날 간신의 대명사가 되는 유자광은 서자 출신으로 조선시대에는 서자면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 진출이 대단히 제한적이었는데 그래도 주먹견에 쓸 줄 알았던 유자광은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전문화사 같은 이 작은 무관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시의 난 당시에 반란군 토벌작전을 두고 세조에게 상소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세조의 취향에 딱 맞아떨어지자 세조는 유자광을 등용했고 이시의 난 이후론 유자광에게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혜를 줍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유자광을 떨어뜨리자 세조가 직접 합격시켜주고 또 정삼품 관직까지 초고속 승진을 시켜줄 정도였죠. 아마 세조는 이 유자광도 신공신 중 한 명으로 키울 생각이었던 듯하고 그래서 남이가 유자광에게도 접촉을 했던 거죠. 그러나 유자광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새롭게 즉위한 예종인 남이를 좌천시켰습니다. 세조가 육성하려 했던 신공신들을 예종은 별로 탐탁지 않아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본인도 신공신 중 한 명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남이는 자기들끼리 뭉치자고 생각했다면 유자광은 발빠르게 꼬리 자르기를 하기로 합니다. 남이가 유자광을 만났군 유자광은 그대로 예종에게 달려가 남이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고변을 해버립니다. 예종은 그대로 남이와 그 측근들을 체포해 노골적인 표적 수사를 진행했고 남이는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역모죄를 시인한 겁니다. 결국 남이는 거열형으로 사지가 찢겨 처형당합니다. 국가에 반역 같은 중범죄가 있을 때 국왕이 반역자들을 대거 처형하는 사건을 옥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을 남이의 옥사 혹은 남이의 옥이라고 부릅니다. 남이가 실제 역모를 꾀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남이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다가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뻔히 결말을 알았기에 그냥 순순히 시인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실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남이를 억울하게 희생된 구국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죠. 반면 유자광은 배신자로 찍히고요. 실제 유자광은 남이를 고발한 공으로 상도 받고 남이의 집도 하사받거든요. 그렇다면 예종이 신숙주 한 명에 든 구공신을 지지하는 왕이었는가 하면 그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종은 과거 장인이었던 한명회와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분경이라고 권세가의 집에 사적으로 들락날락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적 위치가 높은 분의 집에 사적으로 간다는 게 정말 친목도모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친목도모가 맞죠.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또 인사청탁 등이 오고 가겠죠. 이건 그 권세가들의 추종자들을 더 만드는 거잖아요. 예종은 이런 분경을 앞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더불어 지방의 수령들 중 비리가 적발되거나 권세 가문들과 무언가 물질적으로 오고감이 있다면 극형에 처하겠다고까지 하죠. 이건 노골적으로 신숙주 한명회 등 당시 구공신 권세가들을 겨냥한 정책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실록을 작성하는 한 관리는 한명회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이 왕조차도 본인에 대해 어떤 말이 기록이 되어도 열람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는 실록의 사초 기사를 수정하다가 예종에게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고작 신하 한 명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실었다가 후환이나 보복이 두렵다고 수정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예종이 알았을 때 예종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종에겐 세자 시절 사별한 어린아내가 있었잖아요. 바로 한명회의 딸. 이런 경우 세자가 왕으로 등극하면 죽은 세자빈에게 왕비에 준하는 시호나 자기를 내려주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예종은 그런 시호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한명회를 의식한 것이었겠죠. 신공신도 척결하고 구공신도 사이가 안 좋고 아니 그럼 대체 예종은 누구 편인 건가요? 아마 예종은 강력한 왕권을 위해 신공신이든 구공신이든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하거나 비대해질 신하들을 모두 까기로 견제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종의 이런 정치는 어떤 결실을 맺을까요? 그 결실을 보기도 전에 예종은 갑자기 평소 앓았던 지병이 도져서 재위 14개월 만에 만 나이로 20살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예종이 죽자 한명회가 나서는데요. 예종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후사를 이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차기 왕위 계승 서열은 과거 죽었던 예종의 형 바로 의경세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의경세자에게는 월산대군과 잘산대군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의경세자가 죽지만 않았더라도 자기는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의경세자의 아내 정빈 한씨는 자기 아들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치적 지지 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두 아들들을 모두 구공신 집안에 장가를 보냅니다. 첫째 아들 월산대군이 장가를 간 집안도 나름 빵빵한 집안이었는데 둘째 아들 잘산대군을 무려 한명회의 다른 딸과 혼인시키는 월척을 낚은 겁니다. 낚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게 한명회는 외척이 될 수 있었지만 예종에게 시집보낸 자기 딸은 왕비가 되지 못한 채 죽었잖아요. 그래서 의경세자의 두 아들들 중 이미 결혼한 첫 번째는 어쩔 수 없고 둘째 잘산대군을 사위로 맞은 겁니다. 이런 쿵짝이 잘 맞아 예종 사후 한명회와 같은 세력이었던 신숙주가 잘산대군을 차기 왕으로 밀었고 당시 가장 권력이 강했던 한명회 신숙주의 백에 어느 누구의 반대도 없이 잘산대군이 왕위를 이으니 바로 구대왕 성종이었습니다. 마마보이 성종의 이야기는 9화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